속보, 600억 혈세 문제부터 해체까지. 문체부 제대로 칼 갈았다. 문체부 제대로 칼 갈았다. 막장 협회 600억 혈세 문제부터 해체 거론까지.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곳에서 페어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난센스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현안 긴급 진단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윤영길 한국체육대학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박제 중인 대한민국 축구 그리고 탈출 속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 교수는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계는 20년 전 성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준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이정우 문화체육관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국장은 사실 지금 문체부에서는 KFA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9월 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지난주 실질 감사를 진행했고 본부에서 다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 선임 문제가 공정했는지에 대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됐고 조금 더 올라가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축구인 사면 등 부정적인 이슈만 만들어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체육단체들이 환경자산에 대해 무지하고 결과 위주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계속해서 젊은 세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세대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감독을 뽑을 때도 똑같은 기회와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지적이 의외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KFA의 무너진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체육단체에서 공정하지 않은 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스포츠계도 이 절차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FA가 본질적인 목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협회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을 가장 매력적이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지원을 하고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FA의 운영에는 선순환 지도자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팬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에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단지 우수한 선수들만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2. 한국 축구 2002분의 박제, 사회 변화 수용해 탈출 속도 높여야. 최근 다양한 문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와 우리나라 축구계가 여전히 2002 한일 월드컵에 머물러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 불발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 등을 계기로 한국 축구 및 대한축구협회의 현주소를 짚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길 한국체대 교수는 대한민국 축구는 여전히 2002년 월드컵 관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2002 관성에 박제됐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교수는 국제축구계에서 20년 전 패러다임은 대체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계는 20년 전 성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약화한 축구협회의 다양성이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어려움을 자초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에 박제된 대한민국 축구가 탈출 속도를 얻으려면 사회 변동과 축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기민하게 적응해야 한다면서 2002 멤버를 한국 축구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선수 육성, 거버넌스 검토, 환경 변화 반영 등으로 가속해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이정우 문화체육관관광부 체육국장, 한준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설동식 한국축구지도자협회장,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정우 국장은 축구협회를 비롯한 한국체육단체들이 환경 변화에 무지한 것 같다. 결과 지상주의에 갇혀 시대에 뒤처졌다면서 운영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팬이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7월 시작된 축구협회 관련 문체부 감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설동식 회장은 축구협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다. 현장 지도자들과 교감도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단절됐다면서 협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준혜 부회장은 그간 우려를 낳고 혼란스러웠던 잡음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협회 일원으로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기대치가 큰 만큼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에도 공감하고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지나친 왜곡, 과장이 있거나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비난에 대해선 수긍할 수 없는 점도 많이 있다면서 비난할 때 협회의 시스템이 잘못돼 문제가 있는지, 현장 사회의 문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는 대표팀 감독을 뽑은 것은 축구인들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는 견해를 밝히며 한국 축구가 강해지려면 재능 있는 선수들이 일찍부터 유럽으로 나가도록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합심해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폴란드 신화주역 노세훈은 에이스 이강인 영혼의 파트너 스트라이커 경쟁에서 급부상. 오세훈, D15 마치다 젤비야, 이 홍명보호 스트라이커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세훈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가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골을 넣지는 못했으나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 헤더를 앞세워 팔레스타인 수비를 위협했다. 오세훈이 빛난 장면은 대부분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호흡에서 나왔다. 이강인이 올려주는 크로스를 강력한 헤더로 연결해 득점에 근접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무기력했던 전반전과 비교하면 후반전 공격력은 훨씬 나았다. 오세훈은 신장 193cm의 장신 스트라이커로 수준급의 헤더 능력을 보유한 선수다. 오세훈의 강점은 이강인과의 콤비 플레이에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의 주역이다. 당시 이강인은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오세훈은 이강인의 확실한 조력자였다. 킥 능력이 좋은 이강인은 오세훈을 향해 양질의 크로스를 올렸다. 오세훈도 대회에서 2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확실한 옵션으로 힘을 보탰다. 이강인은 스트라이커나 반대편 윙어, 이선 공격수의 움직임에 따라 창조적인 패스를 뿌리는 선수다. 홀로 해결하는 능력도 있지만 움직임이 좋은 동료가 있을 때 더 빛나는 유형이다.
팔레스타인전 전반전의 경우 이강인의 볼 터치 횟수 자체가 적었고 주변 공격수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다. 특히 선발로 나선 스트라이커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별다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의 수비 블록에 갇힌 형국이었다. 오세훈은 달랐다.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팔레스타인 수비를 흔들었고 기회도 몇 차례 창출하며 남다른 무게감을 과시했다. 오세훈은 2022년 일본 제1리그의 시미즈 에스펄스로 이적한 후 시련을 겪었다. 일본 무대에 적응하지 못한 듯 장기 부진에 빠졌지만 올해 마치다로 이적한 후 위협적인 공격력을 회복하며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지난 5월 대표팀에 합류했고 홍명보 감독도 오세훈 선택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주민규와 달리 오세훈은 1999년생으로 전성기를 보내는 20대 선수다. 일본에서의 활약. 팔레스타인전에서 보여준 존재감이라면 오세훈이 홍명보 호 주전 스트라이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